소리나는 책방.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식당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자주 가는 단골 식당이 있습니다. 한식, 중식, 다양하게 파는 식당인데 맛이 제법 괜찮았어요. 그런데 유독 한 테이블에서만 자꾸 음식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자리는 가게 왼편에 창가 자리였는데 저도 한번 앉았다가 짬뽕을 모두 바닥에 쏟은 적이 있었어요. 그 식당에 가면 그 자리에서 유독 사람들이 음식을 쏟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저는 단골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스님이 오셔서 비빔밥을 드시다가 그 스님도 다른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창가 자리에 앉으셨었는데 비빔밥을 얼마 먹지도 못했는데 완전히 엎으셨어요. 화가 나실 법도 한데 약간 은은한 미소를 띄우시면서 유심히 아래를 바라다보면서 쯔쯔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이 아까우신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 스님이 식당 주인을 부르는 겁니다. 식당 주인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부적을 써줍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지켜봤죠. 도대체 왜 저러시지? 그런데 스님이 그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 아기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많이 쏟아졌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아기가 창가 자리에 있는 거기에 주로 많이 출몰했었던가 봅니다. 아무튼 스님은 이 부적을 바닥에 붙이면 앞으로 아기 때문에 음식을 쏟는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의심스럽게 들었죠. 이상한 이야기다. 라고 말이죠. 어쨌든 스님 말대로 그 식당 주인은 부적을 붙였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로 그 가게에서 음식물이 쏟아지는 것은 거의 보질 못했어요. 제가 10년 넘게 계속 그 식당을 다녔지만 특히 그 식당의 창가 자리에서만큼은 음식이 쏟아지는 걸 전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신기했죠. 정말 스님의 부적이 효험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 이야기 진행하고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신혼여행지에서 생긴 기묘한 일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주는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고 단 둘이서 동남아의 한 섬으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달콤한 일상을 보내던 그들은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경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렌터카를 하나 빌렸습니다. 돈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렌터카 회사에서 가장 싼 차를 빌려서 경비행기 비행장까지 가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정주는 렌터카를 몰고 경비행기 비행장 쪽으로 갔지만 그 비행장과 10여 분 거리쯤에 도착했을 때 차가 갑자기 퍼져버렸어요. 갑자기 왜 이래? 다행히 일반 도로가 아닌 흙길로 접어든 구간이라 차량 사고의 위험은 없었지만 예약 시간이 다 되어서 난감했죠. 결국 그들은 고장난 자동차 때문에 30분가량을 허비하고 약속 시간에 늦고 말았죠. 가장 낡고 싼 자동차를 고른 탓에 일이 틀어지고 말았다고 정주는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그들에게 큰 행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준이 와이프와 함께 걸어서 비행장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난리법석이었어요. 119 구조대가 오고 소방대가 오고, 알고 보니 정준 커플이 도착을 안 하자 다른 손님들이 정준 커플이 타기로 한 경비행기에 올라탔고, 불행히도 그 비행기는 하늘에서 기체 결함으로 땅에 떨어지고 만 것이었죠. 정준과 그의 와이프는 가슴을 쓸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반면 정준 커플 대신 탄 사람들은 불운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준 커플은 오히려 고장났던 자동차에 감사하며 렌터카에서의 자동차를 돌려주다가 그 회사 사장님한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이번에도 이 자동차가 사람들을 살렸군요. 라고 그 회사 사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준이 그게 무슨 소리죠? 라며 물었고, 그 사장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자동차는 몇 해 전까지 우리 아버지가 타던 차입니다. 경비행기 매니아셨는데 늘 이 차를 타고 경비행기를 타러 갔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을 벌 욕심에 이 자동차를 처분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대여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위기의 순간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손님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의 영혼이 저와 손님들을 도와주는 게 아닐까? 아직도 저 오래된 자동차를 대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정준과 그의 와이프는 멍한 얼굴로 그 얘기를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렌터카 주인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찌되었든 덕분에 목숨을 구한 건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또 다음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고요. 산에서 일어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석은 사업에 실패하고 풀리는 일이 없어서 산에 자주 갑니다. 또 마땅한 직업조차 없었기 때문에 거의 매일 산에 가게 되었죠. 그래서 산에 가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그랬기 때문에 자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산을 다니던 중 그는 인적이 드문 어느 산길에서 뱀 한 마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냥 피해가도 되는데 그는 괜히 심술이 났어요. 그래서 들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를 이용해서 그 뱀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막상 죽이고 나니 찜찜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정도 지난 후에 그는 또 산을 오르고 있었고 뱀을 죽인 그 장소 근처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우연찮게 만난 그 여자와 말을 나눴는데 말이 잘 통했어요.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며 산행을 하기 시작했죠. 평소 같았으면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겠지만 그녀와 같이 가다 보니 평소에 가지 않는 바위 절벽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휴, 사업도 안 되고 연애도 안 되던 참에 이제 짝이라도 찾게 된 건가? 이런 속생각을 하게 되었죠. 어쨌든 경석이 그런 새로운 희망에 부풀었을 때 갑자기 그 여자가 절벽 근처에 서 있는 경석을 밀어버렸습니다. 으악! 그는 순식간에 바위 절벽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고 말았죠. 절벽 위에서 그를 민 그 여자가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드디어 원수를 갚았구나. 그를 죽인 것은 그가 죽인 뱀의 영혼이 깃든 한 여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마친 뱀의 영혼을 품은 여인은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는 실화 사건이고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에서 로페즈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에 일어났던 실화 사건입니다. 에서 로페츠는 친구들과 함께 마이애미 호수에 낚시 여행을 갔습니다. 그들은 낚시를 하는데 긴 작사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용 작살이 90c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로페즈라는 친구의 머리를 관통하게 됐죠. 사고가 나서. 너무너무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로페즈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놀랍게도 그 작살이 머리를 관통을 했음에도 병원에 옮겨지는 과정에서 깨어 있었어요. 고통까지 생생히 느끼고 있었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아무튼 그를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그 작살이 로페즈의 눈 위쪽을 거쳐서 두개골 뒤쪽을 뚫었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정맥을 다 피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거나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무척 아팠겠죠. 그리고 2달간 재활병원에 있었고 놀랍게도 퇴원을 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전과 다름없는 평범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어요. 네. 머리가 뚫어졌는데 살아난 거죠. 그것도 기적적으로 말이죠. 언뜻 들어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 일어났던 실화 사건이었습니다.